우리가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2 사회지문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사회지문 중에서도 법지문이었고요. 소송 비용과 관련된 지문이었죠. 여러분 이번에는 뭐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법과 관련된 지문들이 모두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정보 나열식 법지문이었지 진짜 이해와 추론을 요구하는 법지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명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법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민사소송은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민사소송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소송비용이라 하는데 과도한 소송 제기 등을 막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소송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택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1문단을 보면요. 1문단에서는 언제나 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 방향성을 제시를 하거든요. 좀 따라가 보면 여러분 좀 글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사법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 해결하기 위한 어떤 권리 보장. 그래서 민사소송 얘기를 하고요.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용 얘기를 하고요. 그게 바로 소송비용인데 소송비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유상주의다라고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요. 바로 소송 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글이 설명을 할 건데 그게 바로 재판 유상주의라는 어떤 원칙 때문에 등장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단 가볼게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 비용은 크게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바로 나눌 수 있다 분류인 거죠.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재판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송달료 등을 말한다. 자, 여러분 쌤이요. 정보가 많이 나오길래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재판 비용에는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쌤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다. 자, 이어서 이때 인지대는 속가에 비례하며 같은 속가이더라도 1심보단 2심, 2심보단 3심에서 더 비싸다. 당사자 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부대 비용으로, 자, 여러분 이번엔 새로운 비용이 나왔는데요. 얘는 소송 서류의 작성료, 그리고 증인 출석을 위한 비용, 그리고 당사자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변호사 비용, 것들이 이런 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쌤이 정리한 거 보면요. 여기죠. 그쵸? 자, 당사자 비용에는 증인 출석 혹은 당사자 출석도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 뭐 작성료도 있었고요. 그쵸? 서류 작성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참, 소송 비용은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자 부담할 수도 있고, 자, 그럼 계속 비용 얘기하는 거 보이죠? 자, 보면요. 여기 소송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 각자 부담주의는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소송 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요 이제 각자 부담주의인 거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불법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 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자 부담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각자 부담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각자 부담주의의 어떤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각자 부담주의는 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데 그 이유가 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 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없어. 그러므로 각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데요. B가 나중에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럼 B가 잘못한 사람이니까 A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 손해배상 중에서 변호사 비용은 A가 소송 때문에 쓴 돈이잖아요. 그쵸? A도 변호사 비용을 썼을 거고 B도 변호사 비용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A가 쓴 변호사 비용은
아깝죠. 왜냐면 A는 B 때문에 피해를 본 건데 변사 비용까지 쓴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 변사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에 안 들어가므로 이 변사 비용을 B가 내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각각 이 돈을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문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A와 B가 소송을 했는데요. B가 패소를 했어요. 그럼 B 때문에 A가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A 입장에선 억울하죠. B가 아니었으면 내가 안 써도 됐을 돈인데, 하지만 손해배상 범위로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A의 돈까지 B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각자 부담주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부담주의는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여러분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주의래요. 법원이 이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분 원칙은 언제나 체크합시다. 법지문에서 일부 패소하였다면 패소한 비율에 따라 당사자 각각이 소송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는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법률상 책임을 부과함이 합당하다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는 결과이다라는 거죠. 대체로 이게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또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당하여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 법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일으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포인트는 뭐냐라고 봤더니 일단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패소자 부담주의는 일반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이제 돈을 낸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 패소자 부담주의가 나름 이제 좀 장점이 많은가 봐요. 그쵸? 어떤 장점이 있었냐? 첫 번째는 승소자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쵸? 그 다음에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대요. 다만 단점도 있죠. 한계점도 있대요.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좀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5문단입니다. 이러한 부작용, 여러분 이러한 부작용이 뭘까요? 풀어보세요. 패소자 부담주의의 부작용이죠. 특히 공익소송에서 두드러진다. 공익소송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하는데,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피해서 구제하려는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다. 즉, 재진술,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한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공익소송에서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럼 여러분, 패소자 부담주의의 의의가 2가지, 한계가 2가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정리해놓으면 좋겠죠? 패소자 부담주의에는 좋은 점도 2가지가 있었지만 단점, 한계도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글도요, 단순 정보 나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요. 쌤이 아까 좀 공들여 설명해준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좀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따라 읽어보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한번 좀 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원문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쌤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22번 봅시다. 인지대는 소송 비용 중 재판 비용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 인지대라는 말은 이 문단에 있었는데요. 재판 비용에는 인지대가 있다. 맞네요. 따라서 1번은 맞는 말. 2번. 변호사 비용은 소송 서류 작성료 등 당사자 비용을 포함한다. 여러분 얘는요. 포함 관계가 오류죠. 우리 친구들이 지문을 잘 읽어보면 당사자 비용 안에 작성료도 있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있었던 거니까 얘는 포함관계 설정이 잘못돼서 정답이 2번이네요. 3번,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이 분명 1문단쯤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네요.
자,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하면 승소이익이 사회 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거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어서 5번. 현재 우리 법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측의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왜요? 우리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부 패소면 전부 부담이고요. 일부 패소면 일부 부담이었죠. 자, 이번에는 기역과 니은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기역은 각자 부담주의고요. 니은은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 이 경우에는요. 1번 한번 볼게요. 소송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소송 비용을 고려한다. 여러분 1번은요. 일단 각자 내는 거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 여부가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선임한 건 내가 내는 거니까. 2번.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을 소송의 승패에 따라 부담하겠다. 너무 정답이네요. 2번 정답. 3번. 자, 패소자 부담주의와 달리 각자 부담주의는 인지대가 속가에 비례한다. 여러분 이거는 달리가 아니라 둘 다이겠죠. 그쵸? 왜냐하면 인지대가 속가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이런 걸 나누기 전에 이미 등장한 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죠. 인지대는 속가에 비례하며 이 부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각자 부담주의를 할 거냐 혹은 패소자 부담주의를 할 거냐를 논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좀 선우가 안 맞죠. 자, 4번. 패소자 부담주의에 비해 각자 부담주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률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은 전혀 안 나왔죠. 자, 5번. 둘 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이 소요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기역에서는 그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안 된다라고 봤던 거니까 정답이 2번이겠네요. 자, 24번 가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가는요. 우리 법에서는 소송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쓰고 있대요. 재판 유상주의. 왜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나 고 봤더니 일단 여러분 이거는 전반적으로 대놓고 나와 있진 않겠지만 추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론은요 대놓고 나와 있지 않은 정보,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는 거거든요. 1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축소한다. 여러분 손해배상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이미 손해배상이 책정이 되는 거지 이게 재판을 내가 돈을 내냐 마냐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와 이 재판의 유료는 유료 재판인 거죠. 이거는 무관한 거죠. 당사자 비용의 부담보다 재판 비용의 부담을 줄이게. 여러분 당사자 비용이든 재판 비용이든 모두 다 소송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누는 게. 3번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 그쵸 여러분? 소송이 만약 공짜였다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소송을 걸겠죠. 근데 소송에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걸 수는 없겠네요. 자, 이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다. 그럼 이 답의 근거는요. 여기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패소자 부담주의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소송의 비용에서 승소자 재량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소송이 남발되는 것도 막아서 부담을 덜 수도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유료 재판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겠네요. 4번 일정한 절차에 따르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간소화하는 거랑 유료 재판 상관이 없죠. 정의의 관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 이건 아니죠. 정의의 관념에 부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왜요? 우리 여기 나와 있었죠. 대체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료 재판에서도 딱히 나오면 안 되는 말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보기 문제네요. 언제나 여러분 법률 지문에서는 보기가 하이라이트니까 잘 봐야겠죠. 자, A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교통약자들의 이용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불특정 다수를 피해서 구제하기 위해 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랑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공익소송에서 관련이 있는 말 같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공익소송 부분을 좀 열심히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교통공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시정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항변하였고 법원은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의 넓은 간격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여 교통공사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마이갓.
이래서 여러분 힘들다 했잖아요. 이와 함께 A에게 교통공사 측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부를 교통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패소자 부담주의가 이 보기에서도 지금 깔려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 전부라는 거 보니까 얘가 전부 패소한 거죠. 일부 패소가 아니라 아예 완전 져버린 거예요. 1번. 법원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았다고 본 것은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책임을 묻기 위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른 것이다. 자, 여러분 일단 얘를 친구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조금 당황하지 말고요. 좀 천천히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았다고 본 것은 슬래시. 자, 이건 맞아요. 왜냐? 우리 위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여기 보면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았어.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근거가 무엇이냐예요. 근데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른 게 바로 그 근거일까라는 걸 따져보면요. 여러분 무과실 책임주의? 뭔가 말이 좀 그럴듯해 보여.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주의는요. 패소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패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가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그대로 말을 옮겨보세요. 무과실 책임주의는요. 패소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였나요? 그쵸. 부과하다.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법원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았다고 본 것은 패소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게 맞습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죠. 법원이 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받았다고 본 거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요거죠.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의 넓은 간격 때문이다 라고 본 거지 패소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마땅해서라고 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2번, A와 교통공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소송에 임할 때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내세우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죠, 여러분? 3번, A가 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소송이다. 그쵸, 여러분? 얘는 이제 교통약자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4번, A가 교통공사 측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경제적 부담으로 공익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공익, 좋은 일을 위해 나섰는데 내가 져버리면 다음엔 이걸 못하겠죠. 법원이 소송 비용에 대해 각자 부담주의를 취하였다면 소송에서 교통공사가 승소하였더라도 A와 교통공사 각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했겠다. 맞죠? 각자 부담주의였으면 각자 냈겠죠. 자, 여러분 26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니까 친구들이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여러분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법지문이 나왔고 이 보기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또 이런 건 많이 놓치거든요. 그냥 말이 그럴듯해 보이면 맞는 것 같다고 넘어가요. 근데 지금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도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요. 정리 잘 해본 다음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